포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교의 전파와 문화교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 문화 유산에 대한 홍보 UCC 요건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동아시아 각국의 대표적인 불교 구법자들은 누가 있는지 조사해서 홍보물로 만드는 거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수업 활동 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가 동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형태로 전파가 되는데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했을 텐데요. 이 불교 구법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예술의 발달 부처님상, 불상, 부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인도의 초기 불교 흔적을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던 뭐 의자라든가 발자국 모양 뭐 이런 것들만 숭배를 하다가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모양을 흉내내는 불상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전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로 와서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왕의 왕즉불 사상을 이용해서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좀 황제의 얼굴을 닮은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돌로 만들면 석불, 금속으로 만들면 금동불, 구리로 만들고 나서 금을 입힌 거죠. 그 다음 나무로 만들면 목불, 그 다음에 나무 틀 위에 진흙을 바르게 되면 진흙 니자를 써서 니불, 이불, 그 다음에 종이나 천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건칠불.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불화, 부처님 그림이죠. 안료 등 다양한 회화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죠. 부처님을 이렇게 열반에 들고 나서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화장을 했더니 나오는 그 영롱한 사리 요것들을 이제 곳곳에 모셔놓고 부처님 몸에서 나온 진짜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진신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진신사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이죠. 그게 이제 원래는 그래서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각국으로 전파되어 오는 과정에선 집 모양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목판 인쇄술의 발달과 불경 간행. 부처님의 말씀 그게 경전 아닙니까? 불경이죠. 그 말씀이라든가 이제 그 제자들의 말씀 해석 이런 것들이 경전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탑안에 같이 말씀을 넣기도 하고 경전으로 만들어 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찍어내는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불국사 3층 석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아니겠습니까?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백만탑 다란이경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거보다 약 20여 년 더 앞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돼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을 갈아치우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언제 찍었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거 불분명하다. 인정할 수 없다. 여전히 백만탑 다란이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안에 나오는 글자 중에 측천무우체가 있다. 측천무우자가 있다. 그 말은 뭐냐? 이건 한 신라에서 만든 게 아니야.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인쇄된 걸 신라에서 보내준 거 신라로 준 거야. 그걸 너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치열하다. 우리는 당연히 이거 무슨 소리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우리 건데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0세기 이후에도 중국의 송나라, 그 다음에 거란, 요나라, 여진의 금나라 등에서도 대장경이 만들어졌고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요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까지 여러 차례 경전이 만들어집니다. 고려도 대장경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8만 대장경. 정식 명칭은 제조, 다시 만든 대장경이다. 초조 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막으려고 만들었다가 대국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불타버렸고 몽골 침략 때 제조 대장경은 몽골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고자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승려들이 불교 공부도 하고 불경도 후할 겸 해가지고 서로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찰은 바로 그러한 교류와 지식 전파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 좀 찾아볼까요? 강승회라고 하는 분은 중앙아시아 출신의 승려입니다. 근데 중국에 들어와서 특히 오나라에 들어와서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의 현장 스님은 인도까지 직접 가서 불경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분이 구해온 불경 등이 지금 그 서안에 보면 대안탑이라고 하는 큰 탑에 모셔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현장 법사를 현장 스님을 모델로 만들어진 게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이죠. 그래서 현장 법사가 그 서유기 속에서는 삼장 법사로 나오죠. 그래서 삼장 법사의 실존 모델이 현장 스님이다. 그 다음에 당나라의 감진 스님은 일본에 가서 계율을 전파했고 고구려의 해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의 해초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갈 왕 천축국이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5개의 천축국을 둘러본 이야기 왕 5천축국전을 조술했죠. 통일신라의 승려 해초. 그 다음에 의상스님 당나라에 유학하고 와서 우리나라의 그 관음신앙을 퍼뜨리는데 기여를 했고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그 다음에 일본의 엔닌 당나라로 유학하러 가는 길에 장보고 장보고의 배를 얻어 타고 청해진의 배를 얻어 타고 간 기록 등이 남아 있죠. 그래서 당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구하고 순례하고 왔다.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조술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들 온갖 지식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가장 최정점에 있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스님들,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결국은 승려들이니까요. 그래서 지적 교류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또 사찰이다. 그래서 불경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거 한자로 써졌으니까 한자와 한자 문학 한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자들끼리는 승려들끼리는 한자를 통해서 필담이라고 하죠. 글로 써가지고 옛날에는 뭐 통역사도 교류할 때 통역사도 가지만 그게 별로 필요 없는 게 다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로 서로 필담을 나누면 글로 써가지고 붓필자 이야기 담자거든요. 붓으로 글 써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를 활용해서 자국어 표기법을 개발하기도 하죠. 나라에 말은 이때 글이 아직 없었을 때는 한자 표기법을 빌려와서 썼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나 문자가 바로 그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제 되겠나? 10분도 안 됐네. 이거 확실히 양이 많으니까 2개로 나눴더니 뭐 빨리 끝나네요. 18강 여기서 끝나겠습니다.